입시 실패로 몸도 마음도 지친 전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다잡기로 했어요. 경상남도 H군에 있는 고시원이었는데요. 산속에 있어서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고 앞쪽엔 커다란 호수가 펼쳐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호수를 바라보면서 힐링하니까 공부가 더 잘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인강을 다 듣고 호숫가를 따라 고시원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발이 빠지는 겁니다. 진흙탕에 박혀버린 신발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신발을 빼려고 막 낑낑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웬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정신이 좀 이상한 할아버지인가? 그런데 벼랑간 웃음을 확 멈추더니 또 흠칫 놀란 전 빠르게 할아버지를 지나쳐서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아, 별 이상한 할아버지가 다 있네. 너무 찝찝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불을 끄고 자려고 누웠을 때였어요. 현관에 있는 센서 등이 저절로 켜진 거였죠. 그때 마치 누군가 문고리를 만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시원 원장님인가? 아니야, 원장님이면 분명히 노크를 하실 거야. 설마 그때 그 할아버지? 순간 소름이 확 돋은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찾았는데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 나 공부하려고 집에 두고 왔지. 그때부터 심장이 더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인강용 패드를 꺼내 들었죠. 긴급전화 창을 켜고 혹시라도 열릴까 문을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센서 등도 더 이상 켜지지 않고 밖에도 조용했어요. 갸우뚱하면서 다시 자리에 눕는 순간 경악한 전 지체 없이 패드를 집어들고 긴급전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서비스 불가 지역. 생각할 새도 없이 패드를 내던지고 달려가서 문고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열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열리면 안 되는데? 그때 문을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흔들리던 게 갑자기 멈추고 순식간에 잠잠해졌어요. 전 한참을 더 문고리를 잡고 귀를 기울이다가 잠긴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현관 앞에 새까만 단발머리의 여자가 뒤돌아 서 있는데 여자의 고개만 천천히 돌아가더니 여자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씨 놀라라. 갑자기 들리는 풍물 소리에 화들짝 잠에서 깼어요. 어찌나 크게 울리던지 머리가 너무 아플 지경이었죠. 창밖을 내다봤지만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제 문을 열려던 것도 저 할아버지인가? 이 소리는 또 대체 뭐고? 귀를 막고 2시간을 버틴 후에야 소리가 잦아들었고 할아버지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풍물 소리는 아침부터 울려 퍼졌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전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끄럽게 울리던 풍물 소리가
순식간에 뚝 멈추더라고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분명 엄청 크게 들렸었는데? 어리벙벙한 채로 다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그 이상한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 손에 든 낡은 식칼이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지? 그런데 그때 왜 안 가? 왜 안 갔어? 왜 안 갔냐고!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지? 놀란 것도 잠시 공포감도 느끼지 못할 만큼 저는 엄청난 분노가 솟구쳤어요. 왜 안 갔냐고!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할아버지를 거칠게 뿌리친 뒤 도망치듯 방으로 올라왔죠. 그날 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뒤척이다가 겨우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곤 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 끔찍한 악몽은 매일같이 이어졌어요. 낮에는 머리가 울리는 풍물 소리와 날 죽일 듯이 보는 할아버지, 그리고 밤에는 끔찍한 악몽.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잠을 자지 못해 점점 예민해져 가고 화가 계속 끌어올랐습니다. 그렇게 전 점점 기운이 빠지고 피폐해져 갔죠. 그러던 때였어요. 심란한 마음을 달래러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빨리 와! 빨리 와! 뿌리치려고 했지만 소리칠 기운조차 남지 않던 전 그대로 쓰러졌죠. 할아버지는 그럼 절 억지로 이렇게 세우더니 다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절 던져주고 문을 닫아버렸죠. 그런데 그곳엔 어둠 속에 웬 할머니 한 분이 서 있는 겁니다. 안에 할머니께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약간 제 쪽이 아니라 살짝 내 쪽을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할머니는 제 옆쪽 허공을 보면서 버튼 안 둔다! 할머니의 호통에 왠지 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나가려고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돌아섰는데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 하고 울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죠.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럴꼬. 왜 나만 죽어야 돼? 왜 나만 외로워야 되는데? 나랑 같이 가줄 거지? 같이 가자! 넌 내 거야! 난 내 거야! 전 알 수 있었어요. 꿈에서 봤던 그 여자가 말하고 있구나. 난 내 거야! 아, 이 말을 끝으로 전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후였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그 아이가 실은 내 딸이란다. 알고 보니 제 꿈에 나타났던 단발머리 여자가 20대 나이의 요절한 할아버지의 딸이었고 귀신이 된 딸이 젊은 여자에게만 딱 붙어서 해코지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나 약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천도를 했다고 여겼는데도 이번에 저한테 다시 붙은 거를 보고 그 할아버지께서 놀라신 거였으니까. 호숫가에 발이 빠져서 할아버지가 비웃는 줄 알았던 그날 딸이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 그 딸을 떼어내기 위해 며칠 내내 큰 굿을 하고 여러 미신도 따라해봤지만 고시원 뒤에서 절 다시 봤을 때 딸이 제 몸을 꽉 끌어안고 더 세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무당 할머니께 데려왔다고 하셨어요. 빨리 와. 이제는 어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은 저는 왠지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번엔 딸을 위한 할아버지의 노력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버지가 은행원이었는데 보증을 잘못 쓰셔서 아이고.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게 됩니다. 남부러운 것 없던 민주 씨의 집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남편의 실직에 막막해진 생계, 그리고 풍비박산난 집안, 매일같이 반복되는 다툼. 이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는 어느 날 시장을 갔다 오겠다고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12살 민주 씨와 8살 남동생은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할아버지 댁으로 가게 돼요. 아이고 이뻐라. 배고프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왔는데 거실로 나와보지도 않는 집안을 두리번하면서 둘러보던 민주 씨는 살짝 열린 안방 문 사이로 장롱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 상태로 TV를 보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휙 돌려서 민주 씨와 눈이 마주친 순간 민주 씨는 머리부터 발끝에 소름이 쫙 끼치기 시작했어요. 삐뚤어진 왼쪽 눈과 입, 두루루 떨리는 왼쪽 광대와 입술. 2년 전 풍으로 쓰러져 왼쪽 얼굴이 경련이 온 할아버지의 모습은 12살짜리 아이가 똑바로 바라보기에는 너무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나 이거 며칠인데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지혜미 닮아서 에이구. 그런데 옆에 있는 남동생을 보고는 표정이 180도 달라지면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1등만 한다면서 네. 지혜미 닮아서 공부는 잘 하는구먼. 혜림이가 용돈 좀 주마. 감사합니다. 손자를 그토록 원했던 할아버지한테 동생을 향한 애정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무렵에 웬 반지가 거실 탁자에 놓여 있대요. 진짜 금인가? 그러면서 호기심에 민주 씨가 반지를 집어 들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반지 훔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혜미 닮아서 몹쓸만 하지. 사실 뭐 손자를 원했던 할아버지가 동생을 더 좋아하는 건 이해가 갔지만 할아버지는 유독 어머니를 빼닮은 민주 씨를 대놓고 싫어했어요. 민주 씨가 눈에 보일 때마다 할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에이, 자식까지 버리고 집안 다 망갖고 떠난 지혜미만 닮았지. 우리 강씨 집안 피는 하나도 안 섞인 것 같아. 에이. 아직 초등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어찌나 미워를 하는지. 한참 철없이 굴어야 할 나이인 민주 씨는 늘 기가 팍 죽은 상태로 할아버지 그림자만 보여도 피해 다니기 바빴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낸다 그랬죠? 장롱 앞에 항상 기대 앉은 채로 열린 방문 틈 사이로 민주 씨를 빤히 바라보곤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대요. 여기 거요. 그런데 며칠 후 민주 씨가 평소처럼 동생과 함께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웬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발소리는 할머니가 주무신 안방을 지나쳐서 작은 방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요. 할머니가 이불을 덮어주려 오셨나?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용기를 내서 눈을 슬쩍 뜬 순간 할아버지가 어린 민주 씨 정수리 쪽에 서서 민주 씨를 거꾸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놀란 민주 씨 머리를 갑자기 다정하게 쓰다듬더니 내 약속하마. 널 꼭 데려간다고. 처음 느껴보는 할아버지의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말투 그리고 손길. 민주 씨는 그 순간 마음이 사르르 녹듯이 풀어졌대요. 그런데 그때 너까지 집안 말아먹지 않게 널 꼭 데려갈게. 공포에 질린 민주 씨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에 할아버지가 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렇게 의문의 말만 남기고 며칠 뒤였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안방 장롱에 기대 앉은 채로 계속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모셔둔 절에 주지 스님이 직접 찾아왔다. 강산보살, 이거 참 큰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방에요, 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니 악한 기운이라니요? 장롱 앞에 영가가 하나 붙여 있는데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전에 속히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무 간센보살. 주지 스님이 떠나자마자 할머니는 안방 장롱에 있는 모든 물건 다 뺐어요. 소금과 팥을 그릇 4개에 나눠서 각 귀퉁이에다가 하나씩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롱문 한가운데 정체모를 글자가 쓰인 부적을 딱 붙인 할머니는 민주 씨와 동생에게 단단히 당부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저 장롱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일주일 동안 아니 할미가 저 문을 열 때까지는 절대로 장롱을 만져서도 안 돼. 알았지? 응? 그리고 일주일 뒤 그날 저녁 동생하고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쯤 잤을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민주 씨가 눈을 떴는데 누군가 장롱 앞에 서 있더래요. 야, 너 거기서 뭐해? 할머니가 장롱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동생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더래요. 뽀뽀 어딨어? 뽀뽀 어딨어? 동생이 가장 평소에 아끼던 애착 인형이에요.
근데 그 밤중에 갑자기 접근이 금지된 장롱문 앞에서 애착 인형을 찾고 있는 동생. 민주 씨가 주변을 둘러보자 동생이 누워있던 자리에 떡하니 그 애착 인형이 누워있는 거예요. 동생은 제자리에 멀쩡히 있는 인형을 두고 말 그대로 엉뚱한 장롱 앞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치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거죠. 그때 안 돼! 말릴 틈도 없이 장롱 문을 냅다 열어젖힌 거예요. 동생은 비틀비틀 물러서더니 자리에 있던 인형을 또 안고 금세 잠들어 버렸어요. 놀란 민주 씨는 다급하게 일어나 장롱문을 닫았어요. 그때부터 민주 씨는 미칠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안 계시지? 약속은 어겼지? 동생도 잠들어 버렸지? 금방이라도 저 장롱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뭐지? 동생이 깼나? 혹시 할머니가? 한 뼘 정도 열린 장롱 틈새 사이로 손가락에 굵고 큰 금반지를 끼고 있는 팔이 빠져나와 있었어요.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삐쩍 말라 비틀어진 나무 껍질 같은 그 팔은 장판을 계속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민주 씨는 알고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네.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 할아버지의 손은 민주 씨의 발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방문은 여기서 멀지 않았고 조금만 가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 순간 빠른 속도로 민주 씨의 발목을 딱 낚아챘어요. 박민주! 박민주! 박민주 좀 일어나봐! 박민주! 그런데 동생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 그때 또 다른 손이 민주 씨의 다른 발을 확 낚아채더니 장롱 안으로 민주 씨를 미친 듯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롱벽에 상체만 쑥 나와 있는 창백한 얼굴의 할아버지가 민주 씨를 잡아당기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잖아. 너 꼭 데려간다고. 다음 날 새벽에 이 장롱문을 열어본 할머니는 그 안에서 기절에 널브러져 있는 민주 씨를 발견하게 돼요. 민주야. 할머니! 아이고 그래. 아이고 무사해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할머니에게 안긴 민주 씨의 발목에는 시퍼런 멍이 남아 있었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할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 그 주지 스님이 찾아왔던 날 당일 부적 한 장만으로 걱정했던 할머니가 더 강력한 비방을 부탁했던 거예요. 내일 밤 반야신경과 함께 부처님께 시석을 드리십시오. 다만 49제가 되는 날 밤에 첫 닭이 울 때까지 시성을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민주 씨와 동생이 잠든 밤마다 마당에 나가서 물을 떠놓고 마당에서. 정말 반야신경을 정성을 다해서 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반야신경. 그리고 그 전날 밤 민주 씨가 할아버지의 영혼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당시에도
할머니는 마당에서 불을 떠놓고 혼신을 다해서 반야신경을 외우고 있었던 거죠. 제발 우리 손주 좀 지켜주세요. 부처님 부탁드립니다. 마.